이 연말정산할 때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한 이유가 세원 파악인데 이 취지를 대부분 충족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 벌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강남대 안창남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오래됐죠. 1999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애초에 도입이 된 취지가 어디에 있었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현금 거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IMF 바로 직후니까는요. 네. 그래서 지하 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들어왔고요. 네. 두 번째는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 때문에도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영사업자는 생각보다는 세금을 덜 내고 있다라고 근로소득자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근로소득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도록 지금 세법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리한 지갑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는 2002년도까지만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세금 혜택 제도가 들어오니까 네. 이것을 함부로 축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왔습니다. 이번에 이게 계기가 된 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 말이잖아요.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인데 네. 이 축소하려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정부의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지하 경제 양성화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 네. 두 번째는 2018년도와는 달리 2019년도는 세수 달성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축소를 통해서 일단은 정부 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라는 네. 차원에서 근로소득자한테 적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좀 줄여보자 이렇게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부분의 그 조세 특례 제도가 일몰이 올 때마다 항상 이런 반대에 부딪히잖아요. 네.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금 줄여도 될 시점이라고 보세요? 아까 두 가지 전제 조건, 지하 경제가 과연 선진국 수준 못지않게 양성화되었느냐 네. 하나. 두 번째, 근로소득자를 생각할 때 자영사업자도 예외 없이 세금 부담을 잘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두 가지 조건에서 비추어 볼 때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물론 정부의 그 세수입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은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납세자들의 어떤 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이거든요. 네. 지금 프랑스에서 그 질레존누라고 노란조끼 시위가 있는 그렇죠. 것도 바로 그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세금 부담 형평을 정부가 잘 조절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정말로 달성이 되어 있는지를 네. 정부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이게 사실상 증세와 다름없다. 이렇게 네.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네. 그만큼 반발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 영화 수소 생크 탈출에 보면은 네네. 주인공이 교도소 직원들을 막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해주는 장면이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딱 이 제도만 있습니다. 네. 근로소득자들이 선택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근로소득자들에게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근로소득 공제액과 네. 두 번째는 내가 실제로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만큼 비용이 들어갔다. 네. 그것을 계산을 해서 장부를 한다면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납세자가 근로소득자 편하게 선택하게 네. 한다면 설사 이렇게 지금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줄인다 할지라도 네. 납세자의 반발은 적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영사업자들은 세금을 우리보다 더 적게 낸다. 네. 이게 잘못되면 2014년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저항이 맞았죠. 그때 네. 엄청 저항이 컸었죠. 예, 그걸 지금 우리가 파리에서 지금 노란조끼 시위를 보고 있는 것이어서 네네. 정부에서 아마 이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직장인들에게는 사실 연말정산 핵심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이 공제를 통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얼마는 되지는 않습니다. 네. 소득 금액이 연급액이 1억 2천만 원 이상인 사람한테는 네. 뭐 복잡한 세법 규정은 있지만 네. 200만 원
소득 금액으로 한도를 받을 수 있고 세율을 곱하면 네. 한 100만 원 내외가 됩니다. 1인당 100만 원 내외 정도가 되지만 네. 정부 입장으로 봐서는 전체 근로자 약 900만 명 정도가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으니 이걸 다 합치면 약 2조 원 정도 가까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금액은 크지만 각 납세자 개인 단위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소득자들이 나도 절세할 수 있는 것이 선택지가 너무 경직되어 그렇죠. 있다 보니까 또 하나가 사라지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반발을 정부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제로페이 유인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제로페이를 사용한다면 소득공제를 40%까지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네.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는 부수적인 혜택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혜택을 포기하면서 제로페이를 이용한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제로페이도 많은 유인책이 있지만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의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것을 현실을 무시하고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자영사업자고 형평성이 남은 입장에서 윽박지르시 하는 것은 네. 이건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정부가 매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여론에 맡겼잖아요. 네. 이번엔 어떻게 될지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